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정상이 한자리에 마주한 순간 그 공간을 가득 채운 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한가운데에서 두 나라가 구축해온 전략적 신뢰, 그리고 그 신뢰 위에 세워진 방위산업 협력의 실체가 생생히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향해 수십 년간 이어진 협력의 역사를 언급하며 경제와 안보, 방위 분야에서 쌓아온 깊은 공조에 대한 강한 확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지금 이 순간 다시 꺼내어 확인해야 할 단 하나의 핵심이 분명하게 숨겨져 있었다. 바로 KF-21 공동개발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수많은 난관과 논란, 재정 문제를 견뎌온 이 사업은 이제 양국 정상 앞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의미를 묻고 있었다. 한국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외교 안보 전략을 높이 평가하며 전략적 자율성과 실용주의로 알려진 그들의 원칙이 현재 한국이 마주한 혼란스러운 국제 환경 속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예의가 아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 참여국으로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앞으로 협력을 지속하려면 어떤 신뢰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외교적 메시지였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정권이 높은 지지율로 출발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곧 협력의 연속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의미를 전했다. 한마디로 오늘의 회담은 겉으로는 예우와 환영의 자리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KF-21의 분담금과 향후 책임에 대한 묵직한 본론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는 이번 방안이 늦어진 데 대해 사과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빈 방문을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진행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단순한 환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다시 단단히 묶어두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이었다. 특히 한국의 문화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며 K-팝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한 대목은 경제와 안보를 넘어 문화적 유대가 양국 협력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대목은 그 다음에 나왔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언급하며 경제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KF-21 협력 또한 경제적 논리와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한 것이었다. 이어진 발언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방위 협력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특히 KF-21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기술진과 정부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장은 그 다음에 등장했다. 국방사업은 민감한 성격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절차적 언급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분담금 문제, 생산 일정, 책임 범위, 기술 이전 조건 등 민감한 사안이 여전히 결론에 이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상 간의 회담에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꺼낼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이슈가 얽혀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이 발언은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이 모든 대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분명했다. KF-21은 단순한 무기개발 사업이 아니라 두 나라의 미래 전략을 연결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한국은 이 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세계에 증명하고자 하고 인도네시아는 방위산업 현대화와 국제적 기술 협력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정상의 발언 속에서 드러난 신중함과 강한 의지는 곧 앞으로 이어질 협상 과정에서 어떤 선택이 내려질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신호였다. 오늘의 만남은 화려한 언론용 사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동맹도 아니고 전통적 군사 파트너도 아닌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방식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것인지 그 방향을 결정짓는 순간이었다. KF-21의 미래는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국 정상이 직접 이를 언급하고 논의의 지속을 약속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라는 점이다. 이 프로젝트가 흔들리는지 강화되는지 혹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지 그 판단의 기초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의 말 한마디와 분위기 하나하나가 앞으로 수십 년간의 방위산업 지형을 흔들 수 있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직후 회담장의 공기는 잠시 고요해졌지만 그 침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양국 정상이 주고받은 말들은 외교적 예의를 넘어 앞으로 펼쳐질 협상의 방향을 결정짓는 복합적인 신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국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 원칙이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에도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칭찬의 뒤편에는
보다 현실적인 메시지가 깔려 있었다. 바로 KF-21 사업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양국의 정치적 신뢰, 경제적 책임, 방위산업의 미래가 얽힌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사실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위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상징성뿐 아니라 실제 분담금 문제와 기술 협력의 범위가 정교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4.5세대 전투기이며 이 사업은 단순한 무기 생산을 넘어선다. 한국의 항공방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이며 기술 자립의 상징적인 성과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은 매우 복합적이다. 공식적으로는 공동개발국이지만 분담금 납부 문제로 인해 여러 차례 진통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오늘 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 것은 긍정적 신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분담금 구조는 한국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비공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온 것은 그 문제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가 한국 기업들과 긴밀한 경제협력을 강조한 점은 매우 중요한 신호다. 이는 단순한 환담이 아니라 앞으로의 협상 테이블에서 경제적 연계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암시로 해석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KF-21 협력뿐 아니라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패키지로 연결해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기조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양국의 경제적 유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로 대규모 국방협력은 경제협력과 함께 패키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방산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 전략적 거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발언은 협상에서 경제를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을 분명히 시사한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언급하며 한국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부분은 외교적으로 매우 세밀하게 조율된 발언이었다. 외교적 칭찬은 항상 목적을 가진다. 이번 경우에는 한국을 중요 전략 파트너로 재확인하고 동시에 양국 간 협력을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 이어가려는 의도가 짙게 묻어난다. 외교 무대에서 분위기는 협상의 절반을 결정할 때가 많다. 특히 민감한 방위산업 협상에서는 상대국의 신뢰를 얻기 위한 상징적 제스처가 매우 중요하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언급한 K-팝과 문화교류 역시 단순한 문화적 언급이 아니라 양국 국민 간 호감도를 강조함으로써 협력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표현이다. 그러나 이 모든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KF-21 협력에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담금과 기술 이전의 방향성이다. 인도네시아는 사업 초기 합의된 분담금 구조가 자국 경제 상황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조정 요청을 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러한 논의는 더욱 복잡해졌다. 한국 입장에서 이는 단순히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개발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다. 분담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으면 한국 홀로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되고 이는 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늘의 정상회담에서 분담금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여전히 정교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동시에 공개석상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예민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회담은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정상 간 회담에서 직접 KF-21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여전히 양국 협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발을 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한국 정부 또한 인도네시아를 여전히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고 분담금 문제와 기술 이전 범위는 앞으로도 가장 첨예한 갈등 요소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화는 양국이 대화를 지속할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제 정세가 복잡해질수록 방위 협력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특히 KF-21처럼 대형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양국의 미래 전략과 안보 환경을 재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으며 오늘의 회담은 그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두 정상의 발언이 이어진 뒤 회담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실질적인 문제로 향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우호적이고 부드러운 대화처럼 보였지만 말의 흐름 속에는 양국이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복잡한 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바로 KF-21 분담금 구조와 향후 협력 방식이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비공개 세션에서 더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순간 한국 측은 이미 이 말의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해결되지 않은
핵심 이슈가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신호였고 동시에 공개석상에서 말할 수 없는 민감한 내용이 많다는 경고이기도 했다. 결국 양국 정상은 공식 메시지 뒤에 숨겨진 진짜 논점, 즉 재정적 책임과 기술 협력의 실질적 방향이라는 본론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고 있었다. KF-21은 현재 시험 비행을 마치고 양산 전 단계로 진입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다. 이 사업은 한국 항공산업 전체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며 자주국방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첫 독자 개발 전투기가 공동개발국의 재정 문제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존재한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경제 구조와 재정 부담을 고려해 분담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년째 유지해왔다. 오늘의 회담에서 이런 문제들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 양국 모두 이 사안이 국제 여론의 관심을 받을 경우 협상 지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위산업 협력은 기술, 재정, 외교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단 한 줄의 발언도 전략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은 의미가 크다. 그는 한국 기업들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 활발한 투자 논의를 여러 번 언급하며 양국 관계가 단순한 국방사업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협상의 방식이 방산 단독 협상이 아니라 경제 협력 패키지 협상, 예를 들어 제조업, 인프라, 보여준다.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이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얻는 대신 인도네시아는 방산 협력에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을 선택하려 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여러 국가 간 대형 방산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의 회담은 겉보기와 달리 경제방산 연계 전략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기술진과 정부 간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양국 간 실무 협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세부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음을 의미한다. KF-21의 기술 이전 범위, 부품 생산 분담 비율, 향후 수출 시 이익 배분 구조 등은 모두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사안들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대신 기술적 권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기술 이전은 단순한 문서 서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군사력, 산업 기반, 국제적 협상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한 기저 논리를 고려하면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비공개 협의 언급은 협상이 본격적인 재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대통령 역시 인도네시아의 외교 안보 원칙을 높이 평가하며 그 전략적 자율성이 지금의 국제 정세 속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서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도네시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인도네시아의 신뢰는 KF-21의 안정적 개발뿐 아니라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방산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이자 G20 멤버로서 한국이 방산 수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전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실질적 협력 지속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메시지였다. 그러나 그 어떤 외교적 표현보다 중요한 사실은 분명하다. 두 정상은 오늘 KF-21을 직접 언급했고 그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혔다. 그 자체가 이미 협력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협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외부의 우려와 달리 양국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에서 조율할 공간을 확보해두고 있었다. 문제는 이 협상 과정이 앞으로 얼마나 긴 시간과 복잡한 조건을 필요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오늘의 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양국이 서로의 전략적 이익을 조율하며 미래 방위 산업 협력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KF-21을 둘러싼 모든 논란은 결국 이번 논의를 통해 정리될 것이다. 양국의 선택은 한 지역, 나아가 글로벌 방산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의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발언으로 채워졌지만 그 내면에는 양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KF-21 공동개발을 둘러싼 협력 구조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조율을 요구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과의 활발한 접촉, 경제협력 확대, 기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그 메시지 속에는 분담금 부담을 둘러싼 인도네시아 내부의 사정과 계산도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지점이었다. 협력의 의지를 말하는 것과 실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재정이다. 초기 합의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경제 압박과 국내 여론을 고려하면 그 부담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발 참여를 유지하는 대신 납부 조건이나 일정의 완화를 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면 한국은 이미 사업을 상당 부분 독자적으로 끌어올렸고 핵심 기술 확보와 시험 비행을 모두 진행한 상황이다. 한국 입장에서 인도네시아의 참여 여부가 과거처럼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공동개발국이라는 상징성과 향후 수출 전략을 고려하면 협력 자체를 완전히 놓기도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국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복잡한 협상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비공개 세션에서 논의할 사안이 많다는 발언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표현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민감한 조항과 조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 중에서도 분담금과 기술협력의 폭은 가장 예민한 이슈다. 기술 이전은 국가 전략의 핵심이며 방산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다. 한국은 오랜 기간 투자한 기술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인도네시아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 참여폭을 확대하고 싶어한다. 이처럼 서로의 목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협상 과정은 더욱 신중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한국 기업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한 부분은 협상 전략의 일부로 보인다. 경제협력을 강화하면 방산협력에서도 더 유연한 조건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여러 국가 간의 대형 방산 프로젝트는 대부분 경제적 혜택과 결부된다. 인도네시아가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이유도 그와 연결된다. 양국 경제는 이미 서로 깊이 의존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주요 투자국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네트워크를 방산협상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회담은 바로 이런 전략이 실제 외교 무대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은 KF-21 프로젝트의 성공이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국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증명하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이 최근 방산 수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력뿐 아니라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보여주고자 하는 신뢰의 구조와도 깊게 연결된다. 공동개발로 시작한 프로젝트에서 갑작스러운 균열이 생긴다면 한국은 방산시장에서 이미지 손상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협력의 틀을 유지하되 실질적 조건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의 회담은 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겉으로는 서로를 높이 평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했지만 실제 핵심은 앞으로 조정해야 할 조건이 얼마나 많고 복잡한지에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술적 이득을 최대화하려 하고 한국은 안정적인 개발 구조와 신뢰를 지키려 한다. 양국의 목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했다. 이는 방산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협력은 의지에서 시작되며 조건 조율은 시간이 해결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결국 오늘 양국 정상의 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KF-21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첫 번째 실질적 논의였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진행될 세부 협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장면이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그 국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양국의 전략적 계산과 상호 신뢰가 얼마나 견고한지에 달려있다. 오늘의 대화는 그 중요한 과정의 시작이었다. KF-21 공동개발을 둘러싼 양국의 논의가 점차 깊어지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제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율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오늘의 회담에서 가장 두드러진 장면은 양국 정상이 분명한 언어로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음에도 그 속에 감춰진 현실적 긴장감이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비공개 세션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 고 밝힌 부분은 협상 과정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사안은 국방사업에 대한 양국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여주며 동시에 앞으로의 협상이 얼마나 세밀한 조율을 필요로 할 것인지를 예고하는 신호였다. 무엇보다 KF-21 프로젝트는 단순한 방산협의를 넘어 양국의 국익과 전략이 맞물린 대형 사업이라는 점을 잊을 수 없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독자적인 항공전투기 개발 역량을 증명하고 방산기술의 자립과 수출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개발 참여국으로서 기술적 이득을 얻고 군 현대화를 함께 이루고자 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한다. 이처럼
영리적 목표와 전략적 목표가 뒤섞여 있는 만큼 양측이 협상에서 내세울 카드 역시 경제, 기술, 외교 등 여러 층위에 걸쳐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거듭했고 한국 기업들과의 긴밀한 접점을 언급한 것은 방산 협력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분명한 의도였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안정적 협력 구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는 한국의 신뢰성과 파트너십 유지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KF-21은 단순히 전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방산의 신뢰도, 수출 경쟁력, 국제적 파트너 구조 전체를 상징하는 모델이다. 이미 세계 여러 국가가 KF-21의 개발 과정과 성능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참여 여부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이번 회담에서 신중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협력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안정적인 협력은 한국의 이미지와 미래 수출 구조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KF-21의 후속 협상에는 기술 이전과 생산 분담 비율이라는 가장 첨예한 논점이 남아있다. 기술 이전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군사 전략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 한국은 이 부분에서 섣부른 양보를 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이라는 명분 아래 기술적 참여폭을 확대하고 싶어 하지만 한국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기술적 자산을 쉽게 넘길 수 없다. 방산 기술은 자국의 군사력이자 산업 경쟁력이며 국제적 수출 협상에서도 유력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술적 조건을 둘러싼 협상은 앞으로 가장 까다로운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며 양국 모두 실질적인 전략과 계산을 토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협력이 멀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의 정상회담은 양국이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협력을 이어가려는 의지는 분명했고 양국 정상은 모두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을 통해 자국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방산 기술을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게 된다. 서로의 목표는 다르지만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분명하기 때문에 양국은 결코 이 협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과거에는 단순히 공동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협력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더욱 선명해졌고 양측의 협력이 현실적 조건 속에서 재정비되고 있다. 이는 갈등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협력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방기술은 시간이 흐르며 진화하고 그에 따라 협력의 방식 또한 변화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금 그 조정의 과정에 있다.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양국은 서로에게 더욱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논의는 KF-21이 단순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양국의 외교적 전략, 경제적 선택, 기술적 미래가 결합된 복합구조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다. 양국 정상의 발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동시에 현실적 고민이 공존했다. 바로 이 지점이 KF-21 협력의 본질이며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미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조건들을 하나씩 조율하며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은 길고 복잡하겠지만 오늘의 회담은 그 여정을 시작하는 확실한